앞으로 대한민국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오늘은 곧 시행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배경부터 영향까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90%.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이만큼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.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정말 엄청난 숫자죠?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어떻게 법 하나 바뀌는 게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는지 그 규모를 좀 보고요. 구체적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 편의점 사례로 돈 계산도 한번 해볼 거고요. 앞으로 사장님들이 마주할 현실과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이번 법 개정이 왜 그냥 변화가 아니라 위기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배경과 문제 스케일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. 우리나라 사업장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. 전체의 무려 86%가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죠.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작은 가게들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일종의 예외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바로 그 예외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도대체 법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렇게 걱정이 큰 걸까요?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3가지 핵심 변화,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변화, 바로 해고 규정이 엄청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. 이전보다 직원을 내보내기가 훨씬 어려워지고요. 직원은 이거 부당해고 아니냐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. 예전에는 그냥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고가 가능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직원이 이거 부당하다고 느끼면 구제 신청이란 걸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다, 이 해고는 정당했다. 이걸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이제 전부 다 사장님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아이스크림 냉동고 성에 좀 제거해달라고 시켰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직원이 이걸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했다? 그럼 이게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러다 보니 이걸 악용해서 합의금을 노리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.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변화입니다. 이건 가장 직접적으로 돈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. 바로 각종 수당 지급이 의무화된다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거나 하루 8시간 넘게 연장 근무를 시키면 각각 50%씩 수당을 더 줘야 해요.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게 중복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휴일에 야간 연장 근무를 했다? 그러면 최대 150%가 더 붙어서 원래 시급의 2.5배를 줘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이제 직원에게 돈을 주면서 쉬게 하는 바로 연차,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장님들은 직원들 연차를 관리하고 그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하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. 갑자기 직원이 저 내일 연차 쓸게요 해버리면 당장 대체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실질적인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법들이 그냥 말로만 힘든 게 아니라 실제 가게 운영에 얼마나 큰 돈 부담을 주는지 원본 자료에 나온 편의점 사례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. 여기 편의점에 하나 있습니다.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가게에 한 달 인건비가 약 950만 원 정도 나갔어요.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뀝니다. 다른 건 다 빼고 야간 근무자 2명한테 야간 수당 50%만 딱 적용을 해도요. 월 인건비가 약 175만 원이 바로 늘어납니다. 다른 수당은 아직 계산도 안 했는데 말이죠. 자, 여기에다가 휴일수당, 또 4대 보험 늘어나는 것까지 다 더하면요. 매달 약 250만 원의 인건비가 더 나가는 셈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내 가게가 사장님 인건비 빼고 한 달에 250만 원 순이익이 안 난다? 그럼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그냥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는 그런 무서운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.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니 왜 한국엔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아졌을까? 그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
이 흐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90년대 후반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죠. 직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밀려났고 이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창업을 엄청나게 장려했습니다. 특히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막 늘어났고요. 그 결과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본 자료에서는 준비도 없이 창업하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길인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르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팍팍해진 현실 속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원본 자료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써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거고요. 둘째, 나중에 법적 분쟁 생기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쓸 때 아주 상세하게 업무 분작표를 만드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새로 가게를 열거나 재계약할 때 바뀐 법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정말 냉정하게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에는요, 아주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. 예전에는 본사가 가맹점주한테 가게를 빌려주고 인건비 관리를 맡기는 게 훨씬 쌌거든요. 근데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면 그 비용 차이가 거의 없어지니까 차라리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늘어나고 우리 일반 가맹점주님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예측입니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, 물론 정말 중요하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 같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 노동자 보호와 소상공인 생존,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